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영상을 보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대한민국이 파괴가 되는 것을 보면서 분노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걸 보면은 이게 지금 19세기에 맞는 정책인지 18세기에 맞는 정책인지 벌써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났던 대한민국의 헌법의 정신과도 맞지 않는 그런 식의 부동산 정책을 거대 여당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저의 절망감을 거의 비극으로 치닫게 만드는 것은 야당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여당이 지금 거대 여당으로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정당으로서 야당이 분명히 목소리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온데간데 야당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미래통합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그냥 단순하게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라는 말로 양보하기에는 너무 그 존재감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런 답답함으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을까를 정말 제가 답답한 생각이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한 줄기 빛을 봤다,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윤희숙 의원의 연설을 제가 본 것인데, 윤희숙 의원은 정제된 언어와 그리고 정제된 표현으로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 부동산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파괴가 되고 있는 것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소수 정당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 연설의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받았던 득표를 보시게 되면은 20대와 30대와 40대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득표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문제가 닥치기 전까지는 이 지금 사태가 어떤 결과를 낼지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감정을 앞세워서, 이미지를 앞세워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어떤 미래가 닥칠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 고민해보지를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현실로 다가오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44%로 9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처럼 5월 달에 긍정평가가 최고치를 찍었다가 계속해가지고 부정평가로 9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30대, 40대는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그 순간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100만 원을 준다, 돈을 얼마를 준다,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금 철학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단 한 번의 반성도 하지 않고 표를 줬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가 지금 그대로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터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했다라는 것이죠. 서울 지역에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추이도 보시게 되면은 미래통합당이 극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급상승을 했죠. 10% 가까이나 급상승을 했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4% 정도 지금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정말로 흡수하고 싶습니다. 우리 투표 잘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현재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가까운 미래를 더 나은 미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투표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시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거 100만 원 준다, 거기에만 우리가 현혹이 돼가지고 표를 줘버리는 근시안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정당한테 표를 줬었을 때 이 정당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을 내가 살펴봤었을 때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순간에 맞이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같은 이런 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는 아닐까에 대해 가지고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거시적인 관점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 미래통합당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미래통합당이 잘해서 그런 거겠습니까? 아니죠. 이쪽에서 지금 어느 쪽에서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더 낫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현재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한 줄기의 빛을 봤는데, 그게 바로 윤희숙 의원의 연설이었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연설은 다음과 같이 시작
시작합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표현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그러면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저는 임차인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윤희숙 의원의 연설. 지금 윤희숙 의원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도 마찬가지로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으로서 이번에 임차인을 위한 법안이라는 것을 지금 보고서 기분이 좋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 눈에 보듯이 미래가 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세를 내놓기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를 지금 주고자 했던 사람이 월세로 당연히 바꾸겠죠. 눈에 뻔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은 가시적으로 그냥 이 순간에 단기적으로 좋을 것 같은 그 법안들을 쏟아낸 것인데 그 미래를 보는 사람은 월세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한테는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윤희숙 의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대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은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대인이 세를 놓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되는 것이다. 시장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고 수많은 목적을 가지고 수많은 배경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개인도 그 어떤 집단도 그 어떤 국가체제도 결코 시장이라는 것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역량으로 남겨놔야 되는 것인데 합리주의에 찌들어가지고 뭔가 구조화를 통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거를 맞춰나갈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 기초해가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단기적으로 뭔가 꿀을 발라놓은 것 같은 이거를 던져줌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겠다라고 목적을 했었을 때 임대인은 결국에 세를 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시장은 붕괴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가 된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거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게 된 거라는 겁니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상할 수 없었을까요?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가 그거를 증명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개개인들이 자기만의 욕심을 가지고 수많은 집단이 자신만의 욕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시장을 통제하려고 애를 썼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통제하려고 했던 국가 중에 살아남아있는 국가가 있습니까? 제대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지금 사태를 앞으로 우리가 후대에 앞으로 지금 다가올 그 미래 세대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순간에서 과연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거를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윤희숙 의원이 이 얘기를 하면서 팔이 막 떨리기 시작하면서 분을 감추지 못하는 장면이 나타났었는데 윤희숙 의원은 팔을 떨기 시작하면서 연설이 끝나갈 쯤 되어서는 팔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렸는데 뭐를 지금 저게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얼마나 분통함을 느끼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희숙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거라는 거죠. 조카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거라는 것이죠. 불가항력이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라고 상임위원회의 축조심의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축조심의 과정이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했을까요? 윤희숙 의원이 또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대 여당이 다수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취해가지고 국회를 좌지우지한다라는 사실을 그냥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까지도 정확하게 지금 찝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 거라는 겁니까? 저라면은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 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점검했을 거라는 거죠. 축조심의 과정조차 없었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식의 부동산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조차 최소한의 축조심의 과정조차 없었습니다. 여당은 거대 여당이라는 사실을
메시지를 취해서 밀어붙이는데 급급했던 것이고, 윤희숙 의원은 그거를 정확하게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윤희숙 의원은 이렇게 연설을 끝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것을 법으로 딸랑 만드냐 이거죠. 이 법을 만드신 분들, 민주당, 축조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저 연설을 읽으면서도 이 감정이 폭받쳐 오릅니다. 답이 안 보일 것 같던 대한민국에 그래도 저런 식의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시고 제대로 된 방식으로 아무리 소수 정당이라고 할지라도 미래통합당이 자신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윤희숙 의원님께 이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꿈을 잃지 말고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